저보고 이 경제 대불황, 장기적 경제 불황, 즉 대공황이 온다라고 말을 제가 하니까 수치로 증거를 대라고 합니다. 제가 맨날 수치로 증거를 대지요. 들으려고 보려고 하지 않고 어쩌다 지가 지금 생각하는 장사와 구미가 안 맞으니까 이제 그런 시비를 거는 겁니다. 끝없이 수치로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도 수치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요. 주식 사라고 이렇게 바람 잡는 사람이 많아요. 걸프 좀 보세요. 충격 길지 않아요. 주식 오래 쌀 때 사세요. 무슨 투자회사 대표. 스태그플레이션보다 안정성장 속에 일시적 인플레. 부동산은 역대 가장 비싼 수준. 잔치 끝났다. 그래서 부동산 사지 말고 주식 사라는 겁니다. 누구냐? 홍춘욱. 리치고 인베스트먼트 대표. 자, 이 사람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주식이 똥값이 되면 이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시다. 만약에 제 생각이 틀렸다면 저도 제가 생각이 틀렸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 또 수치에 대해서 많이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경제 활동의 세 가지 요소는 생산, 투자, 소비입니다. 기업은 생산하고 또 생산을 할 것을 소비하고 소비자는 그래서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이 투자하고 또 기업이 투자하면 그것이 다시 소비를 늘리는 이 세 가지가 경제 활동의 세 요소 아니겠습니까? 이게 2년 2개월 만에 세 가지 다 트리플 동시에 감소했다. 그래서 2020년 2월에 코로나 쇼크가 시작 이후에 또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인플레가 세계적으로 심해지고 또 무역 수지가 악화되면서 올해 성장률이 3%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가 침체로 들어간 신호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통계청이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 동행지수 변동치가 작년 10월부터 5개월간 상승하다가 기저효과였겠죠. 지난 3월부터 하락세로 4월까지 계속 떨어졌고 또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 선행지수 변동치가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하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청 스스로가 경기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언급을 했고 보통 경기 동행지수가 6개월 연속 하락하면 경기 하락이라고 하는데 8월까지 계속 하락할 경우 경기 하강 국면이 3월 달에 진입이 됐다라고 판정을 한다는 겁니다. 올해 성장률을 윤가리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3%대 성장이라 했는데 결국은 2%로 떨어질 거라고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세계가 별일이 없을 때고 세계가 별일이 생기면 그것도 안 되겠죠. 자, 기재부는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말을 하고 기재부 장관 부총리 추경호는 기자들에게 어제 당분간 5%대의 물가를 보게 될 거고 물가를 강제로 내리면 부작용이 더 클 거니 상황을 봐가면서 대응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고물가 속에 짙어진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심각하다. 그래서 정부가 추가 물가 대책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두기를 해제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택시 운전하시는 우리 당원분의 말을 들어보면 저녁에 2주 정도 반짝하다가 손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술집 골목에 가야 손님이 있다. 굉장히 경기를 보여주는 거죠. 거리두기 해제했는데 소매 판매가 줄었다는 겁니다. 자, 소매 판매가 거리두기 해제도 줄었다. 자, 이것은요 결국 생산 소비 투자가 2년 2개월 만에 트리플 하락이 생기고 고물가가 5%대로 지속되고 지금 소비가 둔화되는 경기 침체가 인플레와 더불어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부는
코로나 확산이 줄어들고 코로나를 없는 것처럼 치부하고 있지요. 지금 코로나 의식에서 소비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소비가 회복될 거라고 봤고 생산과 투자가 개선될 거라고 봤는데 4월 결과는 그것과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직장에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 또 더 나아가서 미래가 불투명하고 그러니까 소비를 중단했다라고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공급망 차질과 원자재 값 상승 탓이라고 보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3부에서 이야기하겠지만 공급망 차질과 원자재 값 상승 문제가 왜 생겼는가? 지금이 세계 경제의 흐름에서 어떤 상황인가를 잘 이해해야죠. 자, 설비 투자가 7.5%나 줄었다는 것은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했죠. 기득권은 세계 경제가, 한국 경제가 망조가 들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주식이나 코인 투자나 부동산 투자를 이미 끝냈다. 그래서 벌써 그거를 갖다가 자기들은 접어놓고 말하지 않죠. 쉬쉬하면서. 자기들은 앞으로 퍼펙트 스톰이 닥쳐도 살아날 노아의 방주를 이미 마련해두고 나만 살면 그만이다라고 해두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런 이야기들을 쉬쉬하니까 그냥 일반 서민 대중들은 그런 거를 모른 채요. 경제가 회복될 거다. 쌀 때 주식 사라. 코인이 바락이니까 코인 사라. 이야기를 듣고 쏟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아침에 보면요. 비트코인이 9주 연속으로 내림세가 멈췄다. 또 더 나아가서 창업 코인 열풍에 영리치가 늘어났다. 금융자산이 10억이 넘는 영리치. 가상자산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이 높아. 지키는 투자를 하는 올드리치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리고 두나무라고 하는 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 회사죠. 코인값 하락에 1분기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는데 47% 줄었는데 2,878억을 벌었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 사람이 번 돈은 누군가의 피눈물이겠죠. 자, 거기에다가 현실이 된 월세가 전세를 앞지르는 시대. 4월 달에 임대차 거래에서 여태까지 한국은 전세가 보편적이었고 월세가 적은 부분에 운용됐는데 올해 들어서 월세 비중이 점점 높아지더니 4월 달에는 월세가 50.4, 전세가 49.65로 거래량이 첫 역전되었습니다. 이거는 뭔 말을 하는지 알겠습니까? 이제 한국 사회에도 월세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을 했다. 월세라는 것은 그냥 자기 소득 중에 일부가 사라지는 겁니다. 없는 사람이 월세 내지 있는 사람이 월세 살겠습니까? 결국은 월세가 저렇게 돼 간다라는 것의 의미는 한국도 이제 서민이 자산 축적이 불가능한 사회로 진입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경기 상황은 쉽지 않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각국이 통화 긴축을 하면서 금융시장에도 불안감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기재부는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말로 나중에 자기들이 닥칠 책임져야 될 일을 빠져나가려고 미리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4%가 넘어서 영끌족은 피가 마른다. 대출 금리가 8년 만에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기준금리를 정부가 올릴 때는 또 오를 것 같아. 그래서 주택담보대출로 3억, 신용대출로 1억으로 집을 산 사람이 주담대 원리금이 127만원. 그래서 연간으로 따지면 이 100만원이던 게 127만원이 되었으니까 연 324만원의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났고 신용대출 금리는 9%까지 올라 버렸다. 그래서 2013년 3월 이후 9년 1개월 만에 최고치고 그래서 지금 이 금리 인상이 하우스 푸어를 만들어낼 거다. 그 다음에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2.7%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물가가 5%가량 되는데 예금 금리는 2.1%니까 그러니까 내 돈이 은행에 맡겨놨다면 저절로 실질 물가하고 예금 금리하고 차이 퍼센트만큼 내 돈이 쪼그라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2.7%. 그러니까 가계가 소비 여력이 없이 급격하게 위축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2년 전에 월 115만원씩 여유가 있던 직장인이 이제 87만원도 벅차다. 생활비가 고물가로 늘어나고 그리고 은행의 원리금 부담이 늘어났고 소비 줄여도 버티기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제로 금리 때 예금 이자가 반토막이었는데 지금 이자 상승세도 불구하고 실질 금리가 줄어드는 상황이다. 재작년 2020년에 월급 받으면 그래도 29%의 잉여 현금이 있었는데 지금은 22% 수준밖에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불나방 끌어들이는 루나 2.0이라고 새로 만들었죠. 야 빨리 안 잡아가요. 하루에 90% 폭등했다고 사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지금 추세를 보면요. 지금 제가 말한 이 금리 부분 또 더 나아가서 트리플 경제 하락, 생산 소비 투자의 동시 하락, 그리고 원리금 상환 부담에 연끌족이 죽을 지경. 자, 그리고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2.7. 직장인이 쓸 돈이 없어서 소비가 지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4월에 소비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급속히 감소했다. 자, 이거는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앞으로 올해 내내 이런 추이가 계속될 거고요. 여름부터는 코로나가 다시 덮치면서 이런 추이가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제가 봤을 때는 노답인 것이 한국의 경제 상황이다. 그렇다면 제가 부동산 폭등을 할 때 영끌 비투를 장려하고 주식 때 영끌 비투 하라고 했는데 그때 소수 한 5%나 재미 봤을까요? 나머지 95%는 이제 다가올 퍼펙트 스톰에서 개고생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냥 대공황이 아니라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위기는 지구가 생긴 이래 몇 번 겪지 않았던 위기라는 것을 제가 3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